왕의 수라상. 그 위에 담긴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릇의 흰죽에는 효심이 깃들었고 과일 한 접시에는 사랑의 언어가 숨어 있었으며 때로는 술 한 잔에도 권력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왕이 앉는 밥상은 단순한 끼니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치의 무대였고 때로는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으며 또 다른 순간에는 후궁과 신하들을 향한 권력의 신호였습니다. 밥상 위에서 웃음이 오갈 때도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종종 정치적 계산과 권력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군의 수라상과 폭군의 수라상을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려 합니다. 효심이 담긴 정조의 수라상, 사랑을 상징했던 후궁의 밥상, 서양에서 권력을 과시했던 루이 14세의 연회, 그리고 폭군 연산군의 살벌한 잔치. 밥상은 늘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무대였습니다. 이제 천천히 그 밥상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795년 조선의 임금 정조는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에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이었고 정조는 단순한 효도의 자리를 넘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장소로 수원 화성을 택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었습니다. 정조에게 화성은 아버지를 기리는 공간이자 기억의 꿈을 펼칠 상징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날 봉수당 안에는 화려한 연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리와 신하,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백성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왕실의 잔치에 백성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라상 위에는 귀한 음식들이 가득 올랐습니다. 바다에서 건져온 전복과 해삼, 산에서 나는 송이와 잣, 육전과 탕, 그리고 계절 과일들까지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각 재료는 효심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앞에는 3개의 상이 놓였습니다. 둥근 상 2개, 네모난 상 하나. 그 위에는 금빛 녹그릇이 정갈하게 자리했고 음식들은 가지런히 배열되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 시선은 한 아들의 효심이자 한 군주의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나는 효를 다하는 아들이다. 나는 정통성을 갖춘 임금이다. 조선 사회에서 효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군주는 곧 백성에게도 믿음을 주는 군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효심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정치적 무대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눈시울을 붉혔고 백성들은 감동의 눈빛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조의 효의 수라상은 한 가정의 잔치를 넘어 조선 사회 전체를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수라상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왕이 건네는 음식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총애의 상징이자 권력의 표시였습니다. 죽 한 그릇, 과일 한 접시, 술 한 잔, 소박해 보이는 음식 하나에도 정치적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숙종의 궁정에서 일어난 일이 대표적입니다. 평범한 시녀 출신이었던 숙빈 최 씨는 궁궐의 수많은 여인들 중 한 명이었지만 임금이 수라상을 내릴 때마다 그녀에게 특별히 음식을 보내며 총애를 표현했습니다. 그 밥상은 사랑의 증표였고 동시에 권력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결국 후궁의 자리에 올라 조선의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후궁들에게 수라상은 사랑의 언어였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임금의 눈길이 누구에게 향하느냐, 어떤 음식이 누구의 앞에 놓이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웃음 속에 긴장이 숨어 있었고 작은 한 숟가락이 후궁들의 정치적 위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수라상은 사랑을 전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권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야기는 서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그는 식탁을 통해 권력을 드러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긴 만찬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 요리가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금빛 식기와 수정 와인잔, 화려한 촛대와 디저트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루이 14세의 연회는 단순한 미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와 사랑을 동시에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귀족들은 왕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곧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연회를 통해 사랑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연인에게 눈길을 보내고 미소를 짓는 모습은 귀족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왕의 감정 하나가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되었고 식탁 위의 작은 음식 하나가 권력의 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루이 14세의 식탁은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이 교차하는 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라상이 화려하고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군주의 식탁에도 소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수에게 내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고생한 장수에게 주는 위로와 포상의 의미였습니다. 겨울날 내전의 아늑한 방 안에서 가족과 나눈 죽 한 그릇. 그 순간 임금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기근이 심했던 해 임금이 스스로 수라를 줄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백성이 굶주릴 때 임금이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없다는 도덕적 결단이었습니다. 수라를 줄이는 행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백성과 고통을 나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밥상은 정치적 무대였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군주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방영된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왕의 식탁을 다른 시선에서 조명했습니다. 드라마 속 폭군의 수라상은 공포의 무대였습니다. 셰프는 두려움에 떨며 음식을 올렸고 왕은 웃다가도 돌연노를 보며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 속 연산군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산군은 술과 고기로 가득한 연회를 즐겼습니다. 궁궐 안에는 노랫소리와 춤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기분 하나에 신하의 운명이 갈렸고 연회는 언제든 피비린내 나는 자리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폭군의 셰프가 보여준 장면과 역사의 기록은 닮아 있었습니다. 폭군의 수라상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의 언어였고 나눔이 아니라 억압의 무대였습니다. 성군 정조의 효의 수라상이 백성과 함께 감동을 나누는 자리였다면 폭군 연산군의 수라상은 백성과 신하들을 공포로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심을 드러내는 자리였고 사랑을 표현하는 무대였으며 때로는 백성을 위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순간에는 공포와 억압의 장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효의 수라상은 백성의 마음을 울렸고 후궁의 밥상은 사랑의 언어가 되었으며 루이 14세의 연회는 권력의 거울이었습니다. 반면 연산군의 식탁은 두려움과 피해의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밥상은 작지만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이 역사를 움직였고 작은 숟가락 하나가 권력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군과 폭군의 수라상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사랑, 정치와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상징이었습니다. 밥상은 시대를 말했고 밥상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밥상 위에 무엇을 올릴지 선택하면서 역사의 작은 단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밥상은 정치이자 사랑의 증거였다. 오늘 우리는 성군의 수라상과 폭군의 수라상을 나란히 놓고 살펴봤습니다. 한쪽은 효와 사랑이 담긴 따뜻한 식탁이었고 다른 한쪽은 공포와 권력이 얽힌 차가운 무대였습니다. 역사는 밥상 위에서조차 인간의 마음과 권력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온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히스토리드는 역사를 쉽고 깊이 있게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를 이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앞으로도 히스토리드와 함께라면 역사의 새로운 단면을 매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